이 책은 이제 대표님이 공을 많이 들였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고 또 1년 반쯤에 전에 이제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글이 글이 이렇게 좋다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2년인가 싶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알고 보니까 이제 되게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로 삼을 만한 그런 분이고 또 그때 제안했을 때 이제 어떤 작가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작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연이 된 거죠. 작가님은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보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작가님하고도 인연을 느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알고 보니까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까지 냈으니까 인연이 있네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이렇게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음? 예? 부탄. 부탄 아니에요. 예. 스캔디네비안 컨트리. 스캔디네비안 컨트리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그냥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항상 탑 이렇게 뭐라고 하지? 원투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우리나라 또 찾아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궁금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57, 예, 올해는 52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행복하지 못한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이제 시민의 행복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뭐 이런 것이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리나라가 갖추었고 마슬로우의 그런 욕구 피라미드라고 하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피라미드. 그게 나오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먼저 이렇게 뭐 해결이 되면 그럼 이제 사람은 안정감 이렇게 좀 우리나라 되게 안전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가 놀랬어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밤늦게 다닐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는 좀 그럴 수 없거든요. 웬만한 데는 이렇게 미국 좀 큰 도시에는 세이프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안정감도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약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의 미래가 안전하고 또 먹고 살 것이 계속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뭐 교육 이런 것은 조금 덴마크 이런 데가 훨씬 좋더라고요. 뭐 거기는 다 대학교가 다 무료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이거 이야기 오래 안 할게요. 이거 왜이 얘기하지 하고 했지 뭐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와요. 제가 제가 유튜브 이거 30분 전에 봤어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을 걸 했네. 그냥. 항상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교육에 미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나친 그 교육에 대한 또 좋은 교육이면 모르지만 이제 교육 시스템이 뭐 사람을 더 이제 뭐 더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험 보고 막 좋은 대학 가려고 뭐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이제 또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어쨌든 이런 이제 사회적 구조가 이제 사람을 이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들이나 뭐 산책길이나 뭐 공원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이 돈을 많이 들여서 제가 90년도에 처음 한국 왔을 때보다는 한국이 훨씬 아름다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더 예쁘게 만들려고 도시도 그렇고 출렁다리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출렁다리가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렁다리를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그 매슬로의 그러한
피라밋의 조금 더 높은 것에 이제 시민들의 그런 욕구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덴마크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는 특히 무슨 익사이팅한 무슨 이벤트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행복하대요. 이렇게 안정감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대표님하고 또 작가님하고 또 이런 이제 관심으로 또 이런 걱정으로 무엇보다도 이 만남이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눠 보니까 되게 또 의식도 높으시고 두 분 다 이렇게 또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굉장히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게 끼기 어려웠어요. 정말 커피를 또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이 되게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올라오네. 그때는 참았나 봐요. 아니 그 농담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얘기하는 게 즐겁고 우리의 만남이 되게 소중했고 이런 책 뭐 때문에 만나지 않을 거니까 또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한 이야기가 SNS를 할수록 왜 우리는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남과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박선호 작가님도 그렇고 불교 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스님이 뭔가 출리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출리심이 뭔지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업장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계속 꼬치꼬치 캐묻고 그런 과정이 또 이 책에 나와 있다라는 게 또 되게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번역가고 작가고 어쨌든 이제 프리랜서로서 이제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저는 항상 그 누군가가 불러줘야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뭐 어떤 소설의 번역을 해주세요. 혹은 뭐 저희랑 이런 경우처럼 에세이를 한번 쓰실까요? 이렇게 항상 이제 제가 나서서 저 일 잘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항상 외쳐야 되는 이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SNS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SNS에서 스님 페북을 그 저희 패친들이 많이 공유를 해서 보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그 다른 불교 스님들도 이렇게 그 SNS 좀 하시잖아요. 저는 주로 유튜브로 봤었는데 유튜브가 아닌 또 페북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좀 굉장히 신선하셨고 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끌렸던 거는 다이어트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막 이렇게 한참 다이어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근데 나도 못해요. 뭐 나도 아직도 뭐 뚱뚱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괜찮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뭔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이제 SNS를 할 때 좋아요라던가 시기심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스님이 콕콕 찔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불교 스님들이 항상 말씀하실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속세가 아닌 좀 더 높은 곳에 있으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이렇게 불만이나 이런 걸 굉장히 너무 천편일률적인 답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해서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하고 와닿지 않기도 했는데 스님은 뭔가 저희랑 비슷한 그런 욕망이 있고 하지만 그것의 초연한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셔서 저분하고 저분 포스팅은 굉장히 재밌다. 공감이 간다. 그래서 이제 계속 팔로우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다 보니까 아마 저의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스님이 저를 좀 인연이라고 느끼신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말하려고 말하다가 까먹었는데 그 작가님이 또 굉장히 진짜 작가님이세요. 이렇게 글을 되게 어 나는 가짜 작가고 책을 많이 냈지만 정말 이 작가라고 하기는 그런데 진짜 글을 많이 쓰고 잘 쓰시고 어쨌든 페이스북을 하게 된 계기는 이 그냥 스승님 처음에 이렇게 스승님들의 글을 올렸어요.
달라마 존자님이나 이런 스승님들의 글을 올리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우연치 않게 저도 이렇게 글을 뭐 글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글을 쓰니까 또 이렇게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오래됐어요. 뭐 한 10년 됐나?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 이렇게 글을 쓰면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SNS가 되게 저한테는 그런 유익한 매체였어요. 뭐 SNS는 뭐 자체적으로 좋지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접하고 또 휴대폰도 그렇고 휴대폰을 어떻게 접하고 이제 휴대폰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용한 거잖아요. 휴대폰은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많이 이렇게 산만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되게 두 가지가 많잖아요. 우울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그런 마음의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휴대폰이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은 보면 볼수록 사람이 더 산만해지거든요. 마음이 더 초조하고 마음이 더 초조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또 멍 때리기 그 멍 때리기가 상당히 이렇게 많을수록 사람이 더 또 둔해져요. 그거 아세요? 초조하고 둔해지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쓰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또 재미있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재미있지도 않는데 뭐 한 시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휴대폰이 엄청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그런 휴대폰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불행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면 행복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쁜 애 뭐 이렇게 훨씬 더 좋은 삶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나는 여기 사는데 이분은 여기 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울해요. 또 여기 이제 뭐지 오늘 북톡 많이 왔네요.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북톡하면 막 500명 오는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걸 보면 이제 예, 우울하죠. 지금은 만족한데 막 그래서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안 올려요.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많이 사람들이 오고 그런 거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리진 않는데 물론 대표님 올리셔도 돼요. 뭐냐면 박탈감 아까 박탈감 있잖아요. SNS가 이제 큰 우리의 삶에 그런 이제 큰 역할을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챕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울, 슬픔, 그 다음에 분노, 화, 그 다음에 또 질투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선호 작가님께서 아낌없이 정말 약간 작가님 표현으로 보면 찌질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이런 어려움들, 마음의 힘듦을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셨어요. 그 저는 솔직히 많이 공감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은 만날 때마다 나만 밥을 사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 그럼 그 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끊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에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작가님께서는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댓글이나 이런 것들 되게 힘든 댓글 같은 것도 있고 또 만나다 보면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게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걸 마음에 담아둬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또 스님께서도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그건 또 아니지 않아요. 또 작가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스님이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고 저같이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스님은 아까 저희 그 대표님과 둘이 너무 수다를 떨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긴 한데
수다를 떨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힘들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악플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걸 정말 이렇게 제가 독점으로 상담을 계속 스님한테 받을 수 있었는데 독자들이 보면서 대신 독자들을 대신해서 좀 상담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접하는 게 관계 문제죠. 뭐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SNS 상에서 마주치는 패친이나 인친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 상사나 뭐 동료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족 관계도 저는 딸이 하나인데 식구가 적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각각의 독특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힘든 인간관계라든가 거기서 빚어지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서 구글에 뭐 막 이렇게 밥값 안 내는 친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그거 말고 좀가 의식이 높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또 불교라는 이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여쭤보면 뭔가 더 좋고 현명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짓궂을 정도로 실생활적인 문제를 많이 끌고 오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용수 스님 인터뷰 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용수 스님 얼굴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온 그런 표지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표지 보고 너무 산뜻하고 귀엽고 불교 서적 같지 않아서 좋다. 여기 그 노래하는 스님이 계세요. 범준 스님이라고. 2달 전에 그 플럼빌리지 거기 다녀왔어요. 틱난한 스님의 원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느껴지고 또 이제 틱난한 스님의 뭐 법어나 뭐 이런 삶이 정말 너무 훌륭한 그런 아, 위대한 그런 스승이셨고 또 포교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노래죠.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너무 막 악기하고 막 너무 아름다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님 모시고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저는 이제 플럼빌리지 노래를 한글 버전으로 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범준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들숨날숨이란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들숨날숨 나는 꽃잎처럼 피어나고 이슬처럼 새로워 산처럼 굳건하고 땅처럼 견고하네 자유 들숨날숨 들숨날숨 나는 무엇이 진실인지 비추는 맑은 물 그리고 내 안에는 깊은 우주가 있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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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스님 모시고 한번 콘서트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저와 작가님이 고민을 스님께서 들어두셨듯이 여기 오신 분들도 혹시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같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질문하시는 분 만 저희 원씩 용수 드릴게요. 스님도 괜찮고 박상우 작가님도 괜찮고. 예. 아니 이제 책을 한 권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이렇게 전해져서 이렇게 녹여들기를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얼핏 보니까 이제 따님도 있으시고 해 과장님이랑 고양이 송이도 있는데 이런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많이 알겠다고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대화를 하면서 무엇이 더 좋아지셨고 앞으로는 어떤 걸 좀 더 만일에 이제 이게 2탄이 나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음에 뭐가 궁금해요라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다 아니면 스님과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대화 속에서 더 좋아졌거나 아니면 나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인터뷰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또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할 수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이 무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질문을 드렸고 그런 과정이 이제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이제 스님을 계속 만나면서 상담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이제 저의 전속 상담 선생님처럼 저의 이제 그 힘든 얘기들을 다 들어주셨는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스님이 저의 불안을 굉장히 많이 가라앉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인터뷰 시작했을 무렵에 좀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딸도 이제 막 그 계속 저랑 같이 살다가 이제 막 이제 유학을 가서 막 혼자서 이제 저 혼자 1인 가구가 돼서 사니까 뭐 그런 이제 외로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들을 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뭐 겪는 악플이라던가 무례한 말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처받은 마음들을 스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스님이 굉장히 이제 괜찮다, 괜찮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그게 꼭 타인에게 자비심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비심을 행하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 말로만 계속 하셨으면 제가 좀 잘 안 들었을 텐데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다음에도 제가 용수 스님의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를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이제 팔로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에게 악플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스님에게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더 많았었는데 굉장히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플을 보면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악플을 쓸 수가 있지? 막 그런데 이제 스님은 그 악플을 쓰신 분들의 이제 그 댓글을 다 읽고 이제 선생님은 이런 의견이시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신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다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해서 이제 댓글러들이 이제 그 악플러들이 마음을 이제 다스리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옛날에는 그냥 누가 저한테 좀 무례하게 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하면 발끈해서 이제 당장 이렇게 차단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이제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뭔가 그날 안 좋은 일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나쁜 면은 있지만 또 오래 시간을 두고 보면 이런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여유가 생겼고 또 제가 생활가로 너무 힘들다. 나 계속 가난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스님이 아니다. 작가님은 앞으로 잘 사실 것이다. 잘 못 살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하여튼 그거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의 불안을 가라앉혀 주신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되고 그 어떤 그 저의 패친이 읽고 나서 이거는 왠지 2탄이 돌아올 것 같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제 스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2탄이 돌아올 수도 있고 대표님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원고 녹취 다 하고 정리하고 하셔서 아마 대표님의 컨디션까지 두 분의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스님의 곰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처음 접하고 너무 마음이 이제 공감이 컸었는데 그 이후부터 스님 명상을 좀 들으면서 그 잠명상 다른 건 안 들어봤는데 잠명상이 18분짜리인데 한 번 들으면 잠이 오는데 어쩌다 이제 두 번 듣곤 하는데 제가 보다 용수 스님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너무 제가 반가워서 스님 페이스북에
제가 용수 스님 나오시는 책을 봤다고 그랬더니 스님이 댓글에다가 그분은 내가 아니라고 되게 훌륭한 스님이시라고 그때 조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리고 질문은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런 제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시고 세 분이 정하셨나 아니면 토닥여 주는 그런 제목 같아서요. 제목을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스님이 되게 그 짧고 간결하고 명확하고 쉽고 친절한 글을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끌려서 스님이랑 책을 내게 됐는데 또 만나서 여쭤보니까 과거에 스님이 되시기 전에 이렇게 카피라이트처럼 그런 카피라이터처럼 이렇게 그런 직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스님이 딱 지어줬는데 저희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없이 이걸로 갔고 저도 되게 제목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 제목을 지었는데 대표님이 혹시 그 까먹었을까봐 걱정했어요. 네. 이게 제가 잘못 기억할까봐 걱정했는데 또 잘 기억하셨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위에는 고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카우치에 그 앉아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예요? 확실해요? 확신할 수 있어요? 대표님도 모르시더라고. 근데 김다혜 작가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 그림을 보고 이건 무조건 우리 책 표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목과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이 책에는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그런 친절하게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책 같아요. 그 제목도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진 않으셨는지. 기쁘고 즐거운 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또 사생활을 이렇게 들으면서 더 깊은 공감이 가고 또 거기서도 제가 불교가 어떻게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을 더 조금 살필 수 있어서 이제 더욱 좋았고 이제 왠지 이렇게 좀 가족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도 만났고 아들, 딸 또 남편 이제 작가님의 또 딸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강아지도 키우시니까 또 저도 강아지 키웠으니까 조금 되게 우리 대화가 인간끼리 좀 즐겁고 또 의미 있고 이렇게 인간답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물어보시고 내가 답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대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해답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연습에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꼭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알아야 한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평소처럼 행하는 게 그를 위해서도 잘 살고 싶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제 뭐 이런 마음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오히려 한국 사회는 죽음을 피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삶을 패배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 너무 지배적이고, 이제 그거에 가장 안 좋은 부작용이 노화를 굉장히 악으로 여기는 거죠. 뚱뚱하고 늙으면 이제 큰일 나 둘 다인데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